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6일 5.16 군사혁명 38주년이 되는 날 오전 11시입니다. 올해 3월 JTBC가 김용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1950년 5월 21일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광주에 내려와 가지고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을 보도한 이후에 며칠 전에는 김용장 씨란 사람이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주장을 또 되풀이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람의 주장을 여과 없이, 검증 없이, 반론 없이 그냥 보도를 함으로써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전두환 전 사령관이 광주 사태에 직접 개입을 해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그릇된 황당무계한 정보가 굳게 입력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보도를 하면서 언론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전화를 해서 검증을 하든지 반론을 요청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비교적 정상적 언론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러나 탄핵 사태 때는 많은 오보와 왜곡을 했던 이 조중동 새 언론사도 이 기사를 다 보도를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반론이나 이견 제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용장 씨의 충실한 선전원 역할을 했다. 그야말로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욕을 먹어도 전혀 억울할 게 없는데, 우리 조갑제닷컴이 민정기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기 씨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이미 국가기관 조사를 통해 다 밝혀진 내용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주장의 근거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다.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것은 광주에 가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것인데 이 모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법적 대응하는 문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무책임하게 언론의 정도를 지키지 않는 터무니없는 보도를 하는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나온 사람 중에 허장환이라는 이는 1990년대부터 비슷한 주장을 해왔는데 민정기 비서관에게 예전에 법적 대응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민 비서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8년 퇴임 후로부터 29만 원, 내 재산은 29만 원밖에 없다는 등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동안 이런 것을 안 해왔지만 현재는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기 비서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자회견 이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반론 또는 설명을 들으려고 노력한 기자는 2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2사람뿐이었답니다. 아마 이 보도한 언론사는 몇백 군데 될 겁니다. 그런데 2사람만 전화를 했는데 이 2사람이 듣고 나서 그것이 언론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는데, 확실한 것은 조중동 중요한 언론 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
그 뜻은 사실 검증 노력을 포기를 했다. 언론인으로서의 행동 윤리를 저버리고 선전원으로서의 행동에 충실했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기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갑재탁은 기자에게. 전두환 대통령이 5월 20일 광주에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전 대통령이 투명 인간인가?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고 그 주장을 한 김용장 씨라는 사람도 자신이 직접 본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것에 불과한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투명 인간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죠. 봤다고 들었다고 카더라라는 정보를 가지고 전 언론사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되어지는 즉 당시에 보안부대장 이런 분들은 전두환 대통령 내려온 적 없다. 더구나 전투교육사령관으로서 진압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던 소준열 사령관도 내려온 적 없다. 참모장 내려온 적 없다. 그리고 광주지구 보안부대장도 내려온 적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계엄사령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간 적 없고 진압작전에 관한 한 자신의 독단적 책임하에서 했다. 전두환 개입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봤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봤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진실로 둔갑하는 이 언론이 경중을 어떤 주장에도 이게 무거운 주장이 있고 가벼운 주장이 있는 거죠. 이런 주장은 김용장 씨의 주장은 카드라니까 그것은 기자가 확인하기 전에는 사실로 보도하면 안 되죠. 주장이고 일방적 주장이고 그동안에 5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다 부정되었던 주장이니까 헛소리다. 뜬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데 언론사가 김용장 씨가 미군 정보 요원이었다는 것을 앞세우면서 뭔가 한국군보다 더 우월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사대주의적 배경 설명을 깔고서 이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두환이 현장에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황당무계하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것을 사실로 지금 붙여가고 있는데 여기에 JT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 특히 조중동도 합세를 하고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도 합세를 하고 국회라는 장소를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피해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는 반론권을 주지도 않았다. 백주의 암흑입니다. 이게 바로 백주의 암흑입니다. 대낮에 한국 언론이 연출하고 있는 암흑입니다. 아무리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그 정보화의 기술을 거짓말 만드는데 사용하면은 그게 암흑이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언론에 의해서 백주의 암흑 사태가 등장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종의 언론의 미세먼지죠. 언론의 미세먼지. 민정기 비서관은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살명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명령이다. 군대가 어떻게 사살을 하느냐. 그렇죠. 당시에 사살명령은 내리고 자시고가 아니고 1980년 5월 21일 정오 무렵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 11여단 공수부대 원대를 향해서 시민이 탈취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보는 앞에서 공수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깔려 죽어 적살을 했어요.
그때까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적살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주십시오. 자동차가 튀어나와가지고 밀집한 군인들을 덮쳤는데 현장에서 한 사람 적사했다. 그런데 당시 공수부대원들은 총은 가지고 있었지만 총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탄창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날 밤에 그 공수부대 장교들에게만 한 클립의 탄창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장교들이 쏜 겁니다. 먼저 공수부대원이 먼저 깔려 죽고 그게 대응해서 쏜 겁니다. 사격명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사살했다. 일제히 쏘라고 했다는 명령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살명령이라고 하면. 그런 사살명령 없었어요. 대응사격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대응사격. 먼저 상대를 죽인 사람은 시민 쪽이었습니다. 군인이 나중에 대응사격을 한 겁니다. 5번의 국가적 조사가 여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격명령 내린 사람이 없었어요. 현장 지휘관도 누구로부터 사격명령 받아서 쐈다가 아니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총기를 탈취해가지고 일종의 시가전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벌써 9년 전 일인데 이제 와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완전히 언론이 동네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무리 두들겨도 반항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김대중이라는 이름, 광주라는 이름, 광주 사태라는 이름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한쪽은 성역이 되고 한쪽은 동네북이 되고 있는 이게 바로 2019년 5월 16일이 백조의 대낮, 정보화 사회 속의 거짓,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역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시에 출동했던 군인들을 위해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이나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 그러나 논평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